이 자체가 종료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입장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고성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입니다. 풍년과 거제, 진주와 사천, 그리고 창원과 연접하여 조선, 항공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고성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5만이 무너졌고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고성을 지탱해야 할 청년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어 경제 인구 붕괴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 미래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청년 중심의 실질적인 경제 인구 확보에 있습니다. 2027년 SK 오션 플랜트가 본격 가동되면 2천여 명의 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청년 인구는 도시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지금 지방 생존권이 달린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골든 타임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특단의 대책으로 2023년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사업을 준비했고, 지난해 8월 최종 선정되어 총 94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고성읍 수혜리와 해암행 배둔이 이른해 근로자를 위한 총 434세대의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설비 대원은 기금 출자 39%, 348억 원과 기금 융자 41%, 366억 원, 총 합해서 국비 80%와 운비 20%, 179억 원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정정 아닌 정정으로 번지고 있는 기금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금 융자에 해당하는 366억 원은 주택도시 기금입니다. 연 1% 이자에 30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시중에는 고금리로 건설 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사회 촌생에게는 값비싼 아파트 또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도시 고성건설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고성군은 정부 재원 중 기금 융자 부분을 상환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 분양으로 발생하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활용하면 기금 융자로 발생하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우리 고성군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우리 고성을 아끼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젊은 도시 고성을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언론 브리핑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분은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주택 사업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당시에는 944억이라는 그 국비 공무사업에 보상분이 아마 제가 기사시간 하는 이유는 국비 이 정도의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는 정말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모두 그 반영에 박수를 아마 보내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쟁이 된 게 지금 그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최초 논란이 되고 난 이제 거의 한 2달여 만에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왔는데 이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건설재원대 기금 출자 39% 348억 원과 기금융자 41% 366억 원. 그래서 국비 80%라고 이제 명시했습니다. 당초 보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 왜 논쟁이 지금 되는 이유는 과연 기금융자가 41% 366억 원이 어차피 빚인데 이걸 국비로 지원으로 보느냐 이게 논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임대보증과 원임대료를 활용하면 기금융자를 발생한 이자를 갖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논쟁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하니까 그래서 뒤늦게 여기서 해명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임대보증금하고 이거는 당초에 보도자를 내고 선정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선정이 됐을 때 기금융자 빚이다. 쉽게 말해서 융자를 받는 것이다. 1% 해가지고 30년 거치 15년 상한이다. 이렇게 당초에 발표를 했으면 전혀 이게 논쟁이 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알겠는데 거설비 자체가 이 주택 이 일자리 공공주택 특별법 제 3조 2항에 보면 거설비 자체가 일자리 연계형 건설비 자체가 이게 투자 39%, 그다음에 이게 348입니다. 그다음에 융자 41%, 그다음에 366입니다. 기금과 융자를 합해가지고 80%입니다. 융자를 우리가 고성분야에 있는 재원을 딱 떼어 쓰는 것도 아니고 주택기금에서 주택공사에서 당신들은 이게 공공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사업은 충분하게 이 이자를 상환할 수 있고 4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충분히 되니까 이 기금을 1% 이자에다가 30년 거치 15년 내가 40원 빌려주는 우리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나도 이게 융자가 기금이 아니 융자에 그러면 그 뭡니까 이자가 안 붙는 융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보자라고 생각한 우리 자신도 어찌 보면 내가 사실 실보가 이거 하려고 2023년에 8월달에 이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전에 이거 합비 확보하려고 사업비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SK 때문에 그리고 또 드론 산단 때문에 근로자들 유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지에 나왔으니까 이걸 거절해서 너가 들어오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1% 이자에 1% 이자 여러분 내도 진정대출을 받고 가지고 진정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에 7%입니다. 담보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 이상 됩니다. 그리고 1% 이자를 우리가 주택기금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걸 비싼 이자도 지금 그걸 못 해가지고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건설업자들 아니십니까? 부도 내고 DB 주고 그래 자살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실 이 자체가 불온이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 부끄러워요. 다른 지자체장들이 이걸 가지고 그 당신들 막 쓰라 우리 안 주라 우리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 고수미 SK도 있고 모든 부분이 근로자가 유입할 수 여건이 되니까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이거 하면서요 내가 저하고 정순적 위원장하고 얼마나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래가 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기금 융자에 이자가 안 문다는 그걸 공짜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지요. 그리고
내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좀 그런데 미안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이제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 참 저도 신용 대출 받고 6% 7%고 신용 대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부터 보려고 이 공조위는 마찬가지입니다. 1% 이제 우리 금고에 이사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고수군 지정 금고에 이걸 예치를 시키면 366을 예치를 시키면요 1% 이자에다 그러면 우리 그 지정 금고에는 3% 내지 3.5%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논의가 되는 자체가 논쟁이는 자체가 내 자신이 참 부끄러워요 사실 보면. 아니 교수님, 예. 제가 이제 그를 제가 저기 들은 게 예, 아니고 맞습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저희들도 하긴 하고 당초에 고성군에서도 저희들도 그런데 기금 포함이라고 바로 했지 융자를 내서 한다는 말이 아닌 걸로 알고 그래서 이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자체가 사업 자체가 이 8년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2023년에 발행될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럼 이게 2028년 8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이게 지방채를 발행 예를 들어 도시주택 기금에서 우리가 이걸 중앙금융자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 자기 필요지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 승인 자체 내년 2025년 잘해도 2025년 11월 달에 승인을 받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기간이 이게 공사 그까지는 용전이고 착공할 때까지 2026년 8월 달에 착공을 합니다. 해도 그다음에 이제 완공할 때까지는 2028년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그런 부분은 상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긴 기간 동안에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미리 우리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 신청할 때 이미 그 기금 융자를 받아야 된다는 고성군에서는 알고 한 겁니까? 건설비가 출자 융자 아닙니까? 출자 융자 그다음에 군비 그다음에 용기 매입하는 거는 우리가 군비가 포함되거나 총 해가지고 사업비가 944입니다. 그럼 융자를 그 고성군에서는 그렇죠. 알고 공모를 했다. 이거 산지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게? 근데 왜 담당자들은 듣는 게 알았다 그렇게 말?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자기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방관하는 게 있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국비 같으면 보조금 쪽으로 전부 생각을 해버린다 아닙니까? 국비를 생각하겠다. 그렇게 이 자체가 이제 저번에 2023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사업이 뭐 당장 단기적인 사업 같은 뭐 그런 부분들 절차적으로 이야기가 되지만은 이게 8년 동안에 이루어질 완공된 사업이거든. 내 임기 중에도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는 이 앞으로 이 향후 미래를 보고 이걸 주의하는 그런 사항이지. 이게 무슨 뭐 단기적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자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지방채 발행하는데 내년 2025년 11월 달인데 그 전에 전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이런 의회 시비를 할 것 아닙니까? 의회 시비가 의회에서 이거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이제 중앙구용자 심의에서 이 부분들 뭐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의회에서 지방채를 발행 뭐라고 보면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1년에 끝나는 상것도 우리가 이게 이야기할 필요가 다른 없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지금까지 이제 이뭐 국비 같은 뭐 보조금에 막 이 습식이 젖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이 장기적인 또 사안이다 보니까 하나 절차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자연스럽게 알이 돌리는 그런 상황이지. 이걸 무슨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보조를 바꾼 것도 아니고 하나 처음부터 그대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건 그런 부분들은 뭐 업무의 뭐 이 좀 차질이 있는 데 대해서는 조금 좀 우리가 이제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 생각하고 그런데 이 논쟁 자체가 이 대응 그 자체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다. 예, 고속신문 하이갑 대표입니다. 그 우리 연결 그 지원 주택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어떤 오늘 군수님 기자회견 같습니다. 진행해야지 이게 진행해야 되고 절차적인 과정에서 의회에서 뭐 승인을 안 하고 이거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할 것까지 제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일부 미래를 우리 구성의 미래를 보고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내 임기 중에 이 사업을 뜰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대통령 쪽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어떤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돌아가셨던 기금융자 부분이 좀그 군비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이 30년간 우리가 1% 이자를 이게 이제 우리가 임대가 안 되고 했을 적에 공시에 나설 적에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이자 부분을 위해서 고성군에서는 장기 30년간 15년 상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좀 이자 부분이라든지 군비 지출된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도 분명히 같이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보다는 밑으로 지금 사실 이게 60백만 미터 미만이거든요. 이게 60백만 미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LH, NH, LH 행복주택 이런 게 지금 완전 좀 찔렀습니다. 들어가려고. 근데 공무원들도 사실 전입을 하려고 해도 집이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매덕장에서 10개 사가지고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 이게 60대 매매하다고 한 10만 5천 되나 이게? 15 그렇죠? 그럴 때는 이러면 서로를 안 났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근로자들 소득 수준에 따라서 90% 될 수 있고, 예? 임대료 부담이 90%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5%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수입 따라서 근로자 수입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월 완공을 해가지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 월 임대료가 7천만 원. 그 다음에 연간 임대료 수익이 8억 4,300만 원.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 있잖아, 보증금 나가야 95%부터 이제 35%까지거든요. 그게 9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걸로 가지고 그걸 해도 임대료는 충분하게 3억 6,600이 우리 1년 임대료거든요. 1%. 이렇게 충분히 갚을 상한형이 충분히 있다고 나는 그렇게 자신은 압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공사에서도 이걸 우리한테 그걸 해줬지요. 우리한테 이제 이걸 지원을 해준 거지, 이게 승인을 해준 거지. 그러면 충분히 그러나 이제 만약의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고 세우고 있고. 지금 예. 금남별 이대행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총 사업비 944억인데 예. 건설비 재원을 보는 것 보면은 893억 3억 원인데 예. 51억 원 마이너스 51억 원은 그건 이제 우리가 용기를 사야 되거든.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우리가 사가지고 그래서 아주 부지는 어차피 우리 공공용지니까 부지 사는데 51억이 필요한. 그래서 총 944억. 그러니까 군비가 230억 아닙니까? 그렇지는 거. 그래도 어쩐지 20%죠. 그러니까 예, 944억에 용지 51억 포함돼 있죠. 별도입니까? 아. 그럼 우리가 용기를 이제 어차피 우리 사가지고 거기에 지어야 되니까 용기를 어차피 군유지 보이니까. 그리고 이게 저임금 우리가 이제 기숙사는 걸 예. 알고 있는데 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SK나 이런 데 들어오는 것 좀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근로자들 그러니까. 자격이 되죠. 근로자들. 아니 저임금 근로자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그럼 우리가 이제 선별을 할 겁니다. 선별하고 그것도 우리 드론 산단이 이제 조성되고 드론 산단 근로자들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 될 것이고 그 선별해가지고 말이야. 그 수익에 따라서 가정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매기고요. 교수님,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행정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위에서도 그렇고 이에 대한 수요조사, 타당성 용역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좀 위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10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을 지금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용역 1월부터 해가지고 용역 중입니다. 그래 2024년 10월 올해 10월까지 그 용역이 와요. 아, 네.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 중에- 예,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작년 8월 22일 날 일자리 공모 승인이 됐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4년 12월 달에 올 연말에 이제 중앙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이게 의뢰하고 나면 2025년에 설계 공부를 하거든요. 설계 공부를 하면 2025년 11월에 고승군 외에 지방제 발행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승인하고 그다음에 그 승인 결정이 되면 2025년 12월 달에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합니다. 용역하면 2026년 8월 달에 2028년 달에 내 일이 끝났고 8월 달에 이 사업 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승인받고 나면 바로 공사 착수 들어가서 2026년, 2027년, 2028년 3년 동안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예, 그런 지금 기술. 그래서 이게 보면 이 구조 보면 뭐 5년 6년 계획이죠. 5년 계획. 예, 이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우리가 참 워낙 잘 받아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임대가 안 되는 경우에 강호 대책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해가지고 이 보완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거 보면 다른 지하철에서는 야너 참 내보고 하는 소리가 나 진짜 미안하더라고 부럽더라고 내 자신이 그 누구 만도 우리가 너 독양 우리가 쭉 갖다 우리가 학교에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런 지하철에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일어나기까지는 뭐 저 자신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좀 부담이 있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이 부분에 좀 진짜 이 공무 선정할 때까지 좀 적극적으로 해준 우리 정현식 우리 의원님한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누가 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러면 이래가 어찌 우리가 공무를 제대로 이제 이래 좀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그런 부분 좀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제가 입장문을 발표하는 우리 기자님들한테 입장문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공신도 정사 때 싸움을 나온 게 당초에는 이 사업을 LH하고 고성군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다가 LH 쪽에서는 이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향후 30년간 다 480억의 적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포기를 했다고 이렇게 지적 사항을 나왔고 그래서 이제 고성군이 이제 단독으로 추진을 하는데 아까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신 게 연간 임대료가 91억 정도 되고 보증금이 91억 정도 되고 연간 임대료가 8억 4천 이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면 한 40년간은 운영해야 이 지금 융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감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도록 잘 그리 그런 걱정 안 하도록 그리 하고 그리고 그 LH는 뭐 우리 여러 뭐 LH 요 공사 주택 공사도 LH 소유고 이거 뭐 LH는 자기들이 이런 조그만 이런데 뭐 신경 쓰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거 하는 거지 뭐 우리가 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하는 거니까 LH하고는 뭐 포기하는 건 자기들 사정이고 그 부분들은 그리고 LH 우리가 들어서 산다 그거 자기들 뭐갈 것이고 그렇게 이 부분은 자기들이 뭐 이런 데까지 이 작은 데까지 신경 쓰고 갈 그런 게 됩니까? 그런 거 됩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익이 나기는 어려운 상태고 이게 이제 지역 보선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추진을 한다고 보면 근데 이 수익성이 안 나. 수익성보다는 경제성보다는 타당성을 위주로 하거든. 이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 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는 366억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방세 발행되면 우리 이걸 빌릴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은행에 예치해도 벌써 뭐 그런 3년 그 해도 충분히 이자 수익이 올라오고 이거 충분히 이거 해도 이자 수익 올라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 그거 가지고도 이제
예를 들어서 월 그 임대료 받는 거 가지고 이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 그걸 하고 하면 뭐그 수익 부분에서는 크게 뭐 고성 분비가 뭐 손해보고 그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했을 때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안 하실 때고 그리고 앞으로 또 자꾸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지금 나는 SK나 그리고 또 다른 드론 산단이나 앞으로 이 고성이 그런 경제 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이 통영은 또 통영대로의 자기들이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정책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런 또 사업의 정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인구가 뭐니까지 소멸되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거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기업 같은 SK는 계속 유효될 것이고 또 이 협력업체라든가 또 다른 또 뭐 외국인 외국인 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를 할 것이고 뛰어가시는 분들이 그걸 보통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잘 해가지고 앞으로 뭐 걱정 없도록 그래 할게. 그럼 뭐 그럼 내가 그걸 딱 그거 해놓고 나는 그걸 확실하게 해놓고 내가 뭐 솔직히 말해서 내가 또 그걸 받아야지. 그래서 백을 선생님 받아. 질문 하나 합시다. 예. 선생님 너무 낙관하시는데요. 저는 노시스 이정철입니다. 예. 처음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들을 위한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게 참 좋은 사업인데 군대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러지 제가 이제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이래가고 쳐다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문제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려를 하는 사항이 있거든. 혹시 집이 안 나간다든지 아까 또 그런 오픈을 해가지고 좀 이따가 환경이 안 맞아서 떠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이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무조건 괜찮다 이래서 아니, 그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선생님 이야기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미래에 열박하고 이건 뭐 기본적인 베이스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뭐 운영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뭐 프로젝트가 돼가지고 그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아까 그런 부분들 뭐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아까 시험 때까지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니 군수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씹어주고 나야 내가 책임을 지거든. 내가 여기 살다가 여기 군수하다가 내가 여기 죽을 사람인데 내가 그거에 내 책임을 내가 그런 낙관적인 그런 자세로 가지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면 우리 청년들은 희망을 주지 못하면 내가 군수할 자격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단 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긍정적인 충분히 이 부정적으로 그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하려고 이제 타당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그걸 좀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자만하는 건 아니고 낙관을 하되 자만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신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남도민 신문의 김민호 기자입니다. 예. 당원들은 이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온라인거리가 된다는 게 좀 와닿습니다. 제 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면에서 저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통영시 5에서 이제 통합시에 대한 부분에 통영시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방금 주님이 일정에도 고성이 5만이 무너지고 통영도 12만이 무너졌습니다. 통합을 심각히 고려해야 될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문주님 같은 경우에는 통영 상공회에서 회장까지 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철학이나 관심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근데 뭐 통합이라는 게 사실 뭐 이례적으로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옛날 방법도 지향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심각하게 고민할 그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했어. 통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통영은 통영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전영기 시장님이 통영 8기 그 시정에서 보면 이번에 보니까 저게 그 하나하고 뭐 또 뭐 투자
관광단지 유치도 하고 통영 나라인데 특색을 살려야 되고 우리는 우리 나라대로의 그 산업적인 그런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살려야 되고 그게 동시에 그게 합치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합하자 소리야 우리가 통합을 하자마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 부분을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잘 살고 시민이나 국민이 진짜 덕이 되고 잘 살고 그거 한다면 우리가 뭐 그걸 뭐 통합하자 마자 할 사항은 하나도 없지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그거가 생각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고민을 이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알고 있지. 그 아까 말씀 중에 항상 임기가 끝난다 하시는데 재선 도전 어서 저희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할 사람 아니고. 그 추가로 그 아까 지방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좀 조정하는 그 이제 만약 그거 되면 대남부에서 이제 우리 조정에 되는 부분은 뭐 대통령은 왜 노력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450 현재는 458이면 되죠? 지방채가 아직 말고 한도가 지방채 한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이제 정액되는 부분들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행안부에 받아야 됩니다. 정액. 뭐 최종적으로는 뭐해서 이제 뭐 결정할까 심도 있게 결정하고 왜 지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일도 아니거든. 이게 우리 이쪽에 지역에 계신 우리 또 조관식분 대표님이랑 우리 또 회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경남도 이건 통령이나 우리 또 고성에 계신 우리 또 회장님들 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공동적으로 또 해가지고 좀 고민을 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하는데 잘 좀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아니 뭐 비판적인 기사도 그런 부분 쓰는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걸 해야지.